월간 지오 1996년 10월호 상상력과 신화가 들끓는 화려한 춤의 사원 가르니의 극장 글 뱅상배송 사진 장릭 만호 나폴레옹 3세 1808년부터 1873년 프랑스 제2공화국 대통령 시대에 건립된 가르니의 극장은 오랜 동안 파리의 격조 높은 오페라와 발레의 공연장 역할을 해왔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 오페라 극장은 이제 춤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하였고 오늘날 전 세계 춤의 사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극장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마치 색다른 별천지와도 같은 곳. 지오 리포터가 이곳을 찾아가 우여곡절 속에 펼쳐지는 새로운 경험과 함께 했다. 차정이다. 고요만이 거대한 저택을 지배하고 있다. 단지 철야 작업 중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기나긴 복도를 따라 순찰조의 발자국 소리 마냥 울려 퍼진다.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깊이 침잠해 있던 고독은 밤의 신비로움에 의해 조심스럽게 깨어나고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 어슴푸레한 빛이 스며나오는 통로, 그 속으로 날아오르는 피 같은 붉은 파이프. 이곳은 시적이면서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미로와도 같다. 잊혀진 장소이자 비밀의 공간. 6천여 개의 계단과 2531개의 문을 갖고 있는 이 오래된 극장은 상상력이 뛰어놀고 전설과 신화가 화려하게 들끓는 금세기 최대 비밀의 화원이 아닐 수 없다. 날이 밝았다.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광장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 춤의 사원을 향해 웃음띤 눈길을 보낸다. 출입구 옆에는 벌써 커다란 오토바이와 작은 자전거들이 잔뜩 세워져 있다. 수의실에는 숱한 우편물이 놓여 있고 가득 쌓인 꽃다발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샤를르 가르니에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 그녀는 감시라도 하듯 천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초상화가 걸린 큰 방과 포아이의 방에서는 벌써 아침 업무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15년 동안 자신의 남편을 거의 만나지 못한 이 위대한 건축가의 부인은 그림으로나마 영원한 위안을 얻게 된 것일까? 고요함. 약 2천여 개의 관람석을 갖춘 강당은 1994년부터 18개월 동안의 보수 공사를 위해 임시 폐관에 들어갔다. 5층으로 된 이 강당은 다채로운 붉은색 비로드와 금빛 잎사귀로 장식되어 있으며 둥근 천장이 화려하게 뒤덮고 있다. 극장의 내부 구조는 각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실내 공간 처리와 외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르니에 극장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오전 10시 오페라 극장이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76명의 기술자를 포함한 각기 다른 분야의 약 40여 종 482명의 인원들. 가르니에 극장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술가를 지닌 거대한 공동 생활체라 할 수 있다. 매달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중앙 계단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미소를 짓거나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오페라 가족은 아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줏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건물에 찬사를 보내는 게 고작이다.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음향의 질이나 무용수의 피나는 노력 따위는 상관도 없다는 듯 그냥 그렇게 떠나버린다. 발레 주역을 비롯한 152명의 무용수들은 15명의 선택받은 스타가 되기 위해 날마다 이곳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춤의 노예처럼 삶을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호화로운 가르니에 극장은 세계 최고의 고전 발레단이라는 명성을 받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근거지이다. 마사 그레함 무용단, 마르세유 발레단을 비롯한 많은 현대 무용단도 이곳에서 정기 공연을 가졌다. 가르니에 극장이 임시 폐관됨에 따라 재개관 때까지 모든 발레 공연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다. 발레바, 몸을 푸는 가로막대, 몸풀기, 플리에,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피아노 소리에 맞춰 정신 집중. 다시 시작합시다. 아라베스크,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싣고 다른 쪽 다리를 쭉 편 채 뒤로 뻗는 자세. 몸을 부드럽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리듬의 변화, 피루에트, 한쪽 발끝으로 돌기, 소트, 도약, 앙투샤, 공중에 떠있는 동안 발 뒤축을 여러 번 부딪는 동작. 자, 다시 합시다. 얼굴을 젖히고 시선은 거울 속을 직시한다. 발가락에 힘을 준다. 땀이 흐른다. 선생은 엄격하다. 다시 한번. 연습은 그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둥근 지붕을 향해 비상하는 무용수의 진지한 몸짓 속에 마치 시간은 정지한 듯 보인다. 발렌신 방에서 스웨덴의 안무가인 마츠에크가 새롭게 해석한 지젤의 이 인물을 책임 무용가인 파트릭 듀퐁과 수송 무용수인 마리 클로드 피에트라 갈라가 선보이고 있다. 칼리포니, 한때는 종려나무로 가득 차 칼리포니라 불리던 곳을 지나 작은 생지조차도 미끄러질 만큼 왁스칠이 잘 돼 있어 스케이트장이라고 알려진
참나무 마루를 거쳐 100m 복도를 지난다. 거기에는 먼지와 우중충한 음습함과 빛바랜 그림이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카루소 1873년부터 1921년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테너 가수와 파블로바 1881년부터 1931년 러시아의 천부적 발레리나의 연습장이 되어 주었던 이 벽의 구석에 있는 난간이었다. 한 관람객이 중앙 계단의 난간에 기대서서 촛불에 의해 그 잣대를 드러낸 마르셀로의 무녀 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극장을 설계한 샤를르 가르니에조차도 형석으로 된 발코니와 줄마노를 이용한 난간, 적색과 갈색으로 얼룩진 대리석 난간의 디딤대로 표현되는 이 중앙계단 앞에서 감탄했다고 한다. 파리의 오페라 구역은 은행가, 증권거래소, 언론사, 쇼핑센터, 극장이 몰려 있으며 늘 구경꾼들로 붐빈다. 오페라 구역의 최대 명물인 파리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은 나폴레옹 3세 시대의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어줍지 않은 청중이 털어놓는 이야기도 엿들을 수 있고 거대한 무대도 내려다볼 수 있는 마법가도 같은 장소가 있다면 바로 불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인도교일 것이다. 이곳에서 보면 무대 장치를 움직이는 기계 전문가나 케이블을 끌어당기는 전기 기사들 사이로 날아다니듯 도약하는 무용수 커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마치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꾸민 공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무용수이기 전에 여자인 그들이 입은 옷이라곤 다리에 두른 초라한 넝마 같은 것뿐 허리 위로는 거의 벗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쓰레기통 같은 가방이라니. 반면 기계 전문가들은 연장으로 가득 찬 주머니가 달린 푸른 작업복을 입고 있다. 의상 담당자들은 작업실에서 죽어있는 물체를 붓새나 백조로 변신시키기 위해 자르고 채색하고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변형하고 술을 놓는다. 다시 말해 12m 정도의 원단이 필요한 13겹짜리 발레복에서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레이스로 장식한 동무가용의 화려한 발레복에 이르기까지 각 공연별로 50벌에서 300여 개의 의상이 이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다. 바로 그 옆에는 흔히 무지개의 주인들이라 불리는 브리콜로 재주꾼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찌그러진 냄비 2개와 고물 같은 화로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떤 재질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들이 염색해내지 못하는 것은 없다. 의상실의 작업장에서 이들은 발레리나의 화려한 춤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위질인 양 뻣뻣한 리넨 천 위에 실을 잘라대고 있다. 단 한 번 그곳에서 비단이나 벨벳, 오단 천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아주 정교한 주스토 코르,
몸에 꼭 맞게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오페라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작업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과 또한 불확실한 것이 돼버린다. 그들은 하루 일과의 길이를 각 작업장의 휴식시간, 무용수나 연주가의 연습시간, 저녁에 있을 공연의 무대장치 조립 및 설치 같은 것에 맞춰 조절한다. 그러므로 공연이 지연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인원이 오후 7시 정각에 맞춰 일을 끝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나 다름없다. 왼쪽 사진. 칸막이 뒤에서 정회원의 결석에 대비하고 있는 낭테르 댄스 학교의 두 학생. 오른쪽 페이지 왼쪽 사진. 오랜 동안 이 극장에서 남자 무용수로 활약했던 루돌프 누레예프 1938년에서 1993년 러시아의 발레리나로 오페라 발레단의 단장으로 활약했다. 그의 사망 3년 전 모습. 오른쪽 사진. 발레복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재봉사. 무용수는 각기 자신의 치수에 맞는 무용복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공연이 있을 때마다 다시 고쳐 입는다. 공연. 이 불가항력적인 만남을 샤를르 가르니에 1825년에서 1898년 파리 오페라 극장의 설계자는 최상의 기쁨이라고 불렀고 바로 이것을 위해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이 극장을 설계했다. 이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의 인생 역정만큼이나 대단한 15년을 이 극장에 투자한 것이다. 그는 가르니에를 위해 언제나 최고 수준의 가장 아름다운 재료, 필요에 따라 주철과 강철, 돌과 대리석을 사용했다. 만을 선택했다. 결과 가르니에가 이 극장에 사용한 신바로크 양식의 문화적 선언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영광의 표출이며 동시에 신기술과 그 발전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그 시대적 취향에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진정한 풍자적 비유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춤과 노래의 요람이로 퍼부어지는 전기 요정과 뮤즈들, 화려한 대리석과 다양한 색채의 모자이크, 이 얼마나 눈부신 아름다움인가. 어떤 건축물도 이토록 화려하게 꼽히지는 못했으며 이와 같은 관능미를 창출하지도 못했다. 이 위대한 작품을 위해 가르니에는 8개국에서 가져온 대리석과 화강암을 이용 30여 개의 공간을 각기 다르게 창출했다. 그리하여 그 자신조차도 형석으로 만든 발코니, 줄마노를 이용한 계단의 난간, 적색과 갈색으로 얼룩진 대리석 난간의 디딤대로 표현되는 중앙 계단 앞에서 황홀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오페라관 호수의 신비. 유명한 오페라관의 지하 호수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샤를르 가르니에가 상상한
거대한 지하실에 붙여진 이름으로 지하수의 압력을 맞추고 건물 전체의 기초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거대한 지하실 전체는 길이 150m, 너비 125m, 높이 56m로 이중 금속으로 된 부분만도 667만 1530톤이나 된다. 긴 공사기간만큼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은 국가 기밀에 속한다. 공사기간은 67만 3295일이 걸렸으며 46만 5900여 자루의 회반죽이 쓰였다. 주민 5,000명을 가진 소도시의 전기 소모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시설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장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향 장비를 갖춘 홀이나 다름없으며 무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다. 테두리 넓이는 약 1.5km, 무대로 꾸미면 약 5km까지 나올 것이다. 이고 높이는 26m이다. 뒤편에 있는 무용수 휴게실까지 개방한다면 좋기 46m는 될 것이다. 한편 조각상들은 어떤가? 중앙 계단 발치에 놓여있는 촛대며 대리석의 청동으로 무늬를 가미한 오케스트라관 입구의 여인상, 계단 아래쪽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무녀, 아폴론의 신탁을 이어받았다는 무녀 상 등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곳을 처음 본 유제니, 나폴레옹 3세의 황비는 감탄과 더불어 이렇게 물었다. 그리스 풍도, 루이 14세 풍도, 루이 16세 풍도 아닌 이것은 어떤 양식인가요? 이에 대해 가르니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각각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지요. 이것은 황비께서 불평하시는 나폴레옹 3세 풍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멀리서 극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 위로 긴장이 흐른다. 의상실에서 무대 의상이 내려온 지 벌써 한참이 지났다. 발레리나의 의상은 어찌 보면 배의 선실을 닮은 것 같다. 동무가의 의상은 비워진 사탕그릇처럼 보인다. 무희들이 거울을 보며 관례대로 머리에 쪽을 찌자 얼굴은 훨씬 작아 보였다. 그들은 각자 준비를 하고 의상 담당자 앞에 선다. 솔, 분첩, 연필이 분장가의 손가락 사이에서 어지럽게 움직인다. 이 극장의 또 다른 지하에서는 성악가들이 펭귄이라 불리는 옷을 입고 긴장을 풀기 위해 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 무대 뒤편 출연자 대기소에서는 실습생들이 정회원의 결석에 대비 조용히 대기 중인데 이것이 무대에 설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침묵과 긴장이 지배하는 가운데 무용수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다리를 감싼 채 송진이 들어있는 나무통에 피곤한 발끝을 담그거나 신발 끝에 새로운 솜을 쑤셔 넣는다.
무대 천장에서는 전기기사가 진행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연출자의 향기란 기계의 기름 냄새에다 땀 냄새가 섞인 것을 의미한다. 잠시 후 확성기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발레리나 여러분, 모두들 제자리에 서주십시오.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무대 오른편에 있는 조정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3시간 동안 바로 이곳이 전체 공연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주가들은 한눈으로 무대와 오케스트라를 보여줄 비디오 화면을 응시하고 다른 한눈으로는 악보를 들여다본다. 입술에 마이크를 고정시킨 채 그들은 5층 위 혹은 5층 아래에 있을 기계 기술자와 통신을 계속하는데 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무용수가 자주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며 원하는 순간에 최고의 효과음이나 빛, 속임수를 선보이기 위해 예정보다 1, 2분 빨리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곧 시작합니다. 임박한 호출 시간이 휴게실에서 늑장을 부리던 동무가를 초조하게 만든다. 마지막 전율. 커튼을 올려. 붉은 벨벳 커튼이 어두운 심연을 가르며 올라간다. 그러자 쇼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레리나가 빗속을 뚫고 무대 위로 솟구쳐 나온다. 순간 무대 위로 화려한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뱅상베송은 이 기사를 프랑스 지오에 게재한 바 있다. 사진가인 장르크 마노는 주로 극장, 무용, 음악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왔으며 지오, 르 피가로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